미국 놈은 밉다면서 미국 말을 왜 배워줘요? 이게 이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미국이 세계 공통어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야, 남한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전쟁이 칵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만큼은 개고생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 파병이 됐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러더래요. 야, 그럼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오겠구만, 우리가 줬으니까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뭘 주겠구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정말 크고 소중하다는 걸 북한 주민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하는 편인가요? 과거보다는 조금 솔직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는 어떤 사람하고 밀담을 했을 때 통화 로그이 폭로가 되고 CCTV가 폭로되고, 북한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기는 경우가 많죠. 왜? 로금 기구나 CCTV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측근들한테 앞에서는 말을 못하죠. 근데 뒤에서 측근들하고 말할 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갔는데 지금은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서로 불만을 토로하면 서로가 고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북한 당국에서 나라가 왜 못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허리띠를 조여매는지를 막 이렇게 자정지정 설명해요.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남한이 항상 북한을 침공하겠다 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타격, 이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군부에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을 일부 사람들은 고집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믿죠. 야,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사는데 북한을 왜 먹겠냐. 그러니까 나름만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야, 이게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나쁜 나라면 세계를 지배하겠냐.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과거에는 러시아어를 많이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다 바뀌었어요. 미국 놈은 밉다면서 미국 말을 왜 배워줘요? 이게 이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미국이 세계 공통어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불만이 많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옛날에는 고자질하게 되면 무서워서 네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증거 있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서로 고자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아진 거죠. 같이 불만을 토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하지만 가족 내나 친구들끼리 같이 앉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결론은 뭐냐? 야, 그래도 어떡하겠냐.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나라가 아마 압록강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다 북한이 남아있을 사람 없을걸요? 중국에 가든지 러시아 가든지 한국 오든지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불만을 부려서 내가 이주를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가겠는데, 이 나라는 못 간다. 가게 되면 우리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연자제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부려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인 결론은, 야, 언제면 이 고난이 끝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전쟁이 콱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북한이 이겨라 남한이 이겨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 통치를 하든 북한이 통치하든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만큼의 고생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이런 얘기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야, 남한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전쟁이 칵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만큼은 개고생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분노와 불만과 그 열약함이 이제는 극에 달았다는 거. 오죽했으면 전쟁하라고 하겠어요. 전쟁 칵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러시아에 파병이 됐으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전파해 들었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야 어떡하겠니,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겠니 이런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래요. 야 그럼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오겠구만 이러더래요. 우리가 줬으니까 러시아에서 우리한테 뭘 주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전쟁에 가서 파병한 미국 군인이 죽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3대까지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정말 크고 소중하다는 걸 북한 주민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북한은 군대에 내보낼 때 이미 나라에 내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에 가서 죽어도 성스러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마음 아프긴 한데 그래도 러시아에서 그에 하답해서 쌀이나 밀가루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북한 주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북한 주민들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남한을 선택할까요? 아유, 무조건이죠. 무조건. 왜냐면 남한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예전에 탈북한 친구가 북한에서 전화가 왔는데 차에서 받았대요. 야, 무슨 소리 그렇게 나니? 그래. 나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하니까, 적재함에 탔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이거 내 차인데. 하니까, 야, 니 남조선이 가도 거짓말도 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승용차를 타고 간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믿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결혼식 때래야 겨우 승용차를 한 번 타요. 우리는 365일을 타는 차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승용차를 탈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이 말 한마디면 설득이 다 돼요. 그러면 세상에 머리에 털이 나서 비행기도 타보고 내 차도 타보고, 이게 로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오자마자 할부를 해가지고 승용차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비 다 잘리잖아요. 그게 억눌렸던 감정이 여기 오니까 분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남조선 이제 문이 열리면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어 올 거예요. 또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우리 기업이면 도로도 5년이면 다 할걸요? 북한 도로를.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고차 이런 딜러들이 가면 이제 떼돈 벌죠. 도로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초빙 강의를 다녀보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부정적이고, 아유, 이제 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북한이 너무 실망을 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명심해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내일 주말이면 강원도 속초 가야지. 이건 우리 노무의 일상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 우리가 가니까. 이게 우리의 소소한 인권 중에 하나인데, 북한 주민들은 내가 싫은 걸 싫다고 말했다가 총살을 당하고, 사람이 인권이 먹는 거냐 입는 거냐고 할 정도로 그 인권에 대해 모른다.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이 있냐.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도 다 도와주는 민족인데, 같은 핏줄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저렇게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끝나면 농장밭에 가 김을 매는 게 북한이다. 우리 같은 동포 아니야. 우리가 불쌍한 아프리카도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이 저러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 자, 6.25 전쟁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침공한 줄 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왔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단 말을 하지 않냐. 그 역사 왜곡이 이제 통일이 안 되면 계속 답습이 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강대국들이 다 뺏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북한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 않냐. 이게 합쳐질 때 그 시너지를 생각해봐라. 중국, 러시아, 저기 가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하나의 민족이 돼서 강대국으로 되면 우리가 죽어서도 후대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조로 꼽히겠냐. 나는 이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몇 조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더 강대해질 수 있는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저는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 복 속에 살면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인권을 모르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인권을 너무 부르짖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뭐라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꿈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해보면, 나는 여기 와서 남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만든 남한 사람들 덕분에 그 행복을, 인간다운 덕을 누려보는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특히 남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걸 다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한 민족으로서는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면 우리가 당장은 통일이 안 돼도 제대로 된 통일 인식이라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많이 알려주거든요.